뇌의 비밀을 안 지 인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뭐 미이라 미이라 만들 때 심장만 남기고 뇌는 없애버렸다는 얘기 들으셨죠? 뭐 의대에서도 심장에 메스를 가하는 거 금기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90년대까지도 보험 가입하면 심장이 중요했지 뭐 뇌질환 별로 안 봤어요. 80년대까지도 90년대 초반도. 왜냐하면 뇌를 볼 수 있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CT, MRI가 뭐 60년대인데 정지 영상이라 뇌라는 것이 손에 안 잡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심리학이 20세기에 엄청난 발전을 이뤘죠. 근데 지금 심리학은 뇌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마음의 사령탑이 이제는 뇌의 작용이니까요.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뇌교육의 학사학위 과정을 처음으로 만들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선제적인 우리나라 뇌과학 교육의 첫 정책 연구 과제였어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하고 한국뇌과학연구원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병원, 여기에 우리나라 주요 뇌 관련 관계기관들이 묶여가지고 학생들의 창의성, 인성, 학습력 이 세 가지를 모두가 원하는 거죠. 네, 인성도 갖추고 학습력도 높이고 창의성까지 높이는 뇌과학에 기반한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정책 연구 과제라는 건, 그 다음에 일어날 그 실제적인 그 적용의 전에 정책적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네, 이렇게 들어간 게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의 뇌를 연구했던 병원과 우리나라의 MIT 카이스트와 네, 이 두 개 기관이 이렇게 들어간 게 이제 지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요 모형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정책 연구 과제 결과로 나온 모형이고요. 오늘 이 모형을 가지고 얘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난 10년간 대학이 학제간 개발을 해온 겁니다. 내교육의 학문적 체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우선은 어, 행동, 정서, 인지 이 세 가지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신체, 정서, 인지. 인간의 뇌의 기본 구조와 기능이 신체, 정서, 인지로 돼 있다. 아, 인간이 태어나서 신체적 발달, 정서적 발달, 인지적 발달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데 선택적 행동, 긍정적 정서, 메타인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뇌 안에서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순서, 발달 순서로 보면 행동, 그 신체가 먼저고 그 다음이 정서, 그 다음이 인지인데 만들어지고 나면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네, 촉진, 그 여기서 보면 그 정서는 네, 인지와 행동을 촉진합니다. 왜? 중간에 있잖아요. 네, 신체가 가장 뇌 안쪽에 있고 정서 기제가 중간에 있고 바깥쪽이 인지예요. 그러면 어떤 정서 상태냐에 따라서 행동을 촉진하고 인지적 기능도 촉진하는 거고, 행동은 거꾸로 신체적인 이런 기제는 정서 상태를 좋게 강화시키죠. 안 좋게. 즉,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시면 누가 이렇게 툭툭 건들면 짜증이 쉽게 나시죠. 근데 내가 오늘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 신체적 상태가 좋으면 좋은 행동 상태가 나오니까 좋은 정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당연히 인지 기능도 유리하게 강화시키겠죠. 그래서 행동이 정서를 긍정적으로 인지를 메타인지로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지, 정서, 행동이 서로 상호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조절. 조절은 가장 상위에 있는 이 인지 기능이 결국은 메타인지 상태가 되면 정서를 조절하고 행동도 조절한다는 거예요. 자, 핵심은 인지가 메타인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인지 상태에서는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행동도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메타인지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메타인지는 절대로 이 구조를 보면 지식이나 학습으로 형성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네,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메타인지라는 거는. 물론 학습이라는 일부 기제에서 그거에 대한 메타인지 기능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내 아이의 메타인지 기능이 높아지려면 신체 정서 인지의 균형과 통합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에서는 일부의 그 영역에서만 메타인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하고요. 그래서 이 형태가 두뇌의 기본적인 구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떠받치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이거는 기능이에요. 그냥 두뇌의 기능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떠받치는 건 뭐냐? 동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선택적 행동이라는 건 뇌의 기본적인 신체적인 기능을 얘기하는데 훈련이죠. 그런데 기본적인 동물로서 갖고 있는 움직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움직임에 기반한 운동과 호흡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만드는 나의 건강을 유지하고 나의 기본적인 신체 밸런스를 유지하고 하는 기본적인 기제. 그것이 이 뇌 기능으로 개발되는 행동과 정서와 인지를 떠받치는 신체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에게 예를 운동을 시키는데 기술적인 운동만 시켜요. 뭐 농구나 수영이나 테니스 이런 거 있죠. 이거는 테크니컬 엑서사이즈입니다. 즉 인체의 근간의 운동 기능을 높이는 게 아니라 특정 근육과 근력과 특정 타겟에 적합한 운동 기능을 수행하는 데 발달을 가져오는 거지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개발되어야 될 신체 근간의 움직임의 조절 능력을 개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기본적으로 쓰는 훈련 습득이 요즘에는 잘 안 되고 특정 운동은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몸에 대한 기본 반응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걸 떠받치면 이걸 지속시키는 건 뭐냐? 자아 정체성입니다. 네, 신체 정서 인지는 두뇌의 기능과 구조적 측면이고요.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나가게 하는 뇌는 방향성을 원한다. 그 방향성은 가치관과 실존의식, 우리 다중지능에 보면 실존지능이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여기 비할 얘기 보면 뭐 나는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지구 경영자 막 이런 거 처음 들으면 뜬금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네, 내 아이를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무의식에서 그런 것들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네, 요 부분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좀 풀어 가보려고 합니다. 요것들이 잘 갖춰지면 학습뿐만 아니라 인성, 창의성이 동시에 증진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뇌교육에서 제시하는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인간의 역량은 어떻게 개발되는가에 대한 네, 모델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생물학이 발달하고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뭐 이런 건 많이 보셨죠? 50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모형인데요. 이렇더라는 거예요. 파랑색, 브레인스템, 신체 기제, 항상성의 핵심이라고 하는 항상성이란 건 나의 이런 인체의 모든 기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안쪽에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진화적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만들어지는 게 노란색 림빅 시스템, 정서 기제가 그 다음, 파충류는 요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쪽 뇌를 파충류의 뇌라고 부르죠. 우리 도마뱀, 악어, 뱀 이런 것들 파워가 엄청나죠. 그런데 감정이 있죠. 그런데 무슨 감정만 있습니까? 생존을 위한 감정만 있어요. 네, 조절이 안 되죠, 사실은. 네, 위협을 받으면 도망가거나 네, 공격하는 아주 신생아 때의 감정. 신생아 한 달, 두 달, 세 살은 파충류의 뇌 정도 레벨입니다. 네, 먹고 사는 생존만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1세 한참 지나야
바깥쪽 피질, 이제 1차적인 발달. 인간은 이게 가장 복잡하게 만들어진 가장 고등 생명체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신경과학이 90년대 후반부터 발달하면서 이제 더 안으로 들여다보게 됐죠. 그래서 아, 인간의 뇌는 이렇게 변하는구나. 어릴 때 엄청 변하는구나. 근데 변하는 시기가 있구나. 이런 걸 또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뭐 듬성듬성했던 신경망이 2년만 지나도 엄청 복잡해지더라. 네, 이렇게 알았죠. 그리고 인간이 유별나게 약 15년이라는 시간을 성인기까지 겪는구나. 야, 동물은 나오자마자 발달하던데 인간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싶었더니 네, 인간의 창조성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본 거죠. 태어나자마자 모든 걸 해버리면 생이 마감하는 그 기간까지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1000년 전에 고양이, 10,000년 전에 호랑이, 지금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 호랑이, 고양이, 동물이 만든 세상에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은 왜 이토록 약 20%의 기간을 성인기 발달 과정을 겪을까? 어머님들이 오늘 아이를 놓으면 일주일 뒤에 뛰어다니고, 한 달 뒤에 자기 먹거리 찾아다니고, 한 2달 뒤에 학습 기능 돌아가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15년, 20년을 키워도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할까? 이게 엄청 답답하지만 뒤집어 보면 인간의 유별나게 긴 발달 과정이 이 아이들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똑같은 유치원 초중고 시절을 보내도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아이의 뇌 발달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100층짜리 설계도를 갖고 태어났는데 똑같은 100층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성인이 안 됩니다. 100층은 100층이에요. 근데 어떤 100층이 나죠?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을 가진 100층이냐, 인테리어 공사가 안 된 100층이냐, 아니면 다 멀쩡하게 보이는데 소방 설비가 안 갖춰진 100층 빌딩이냐. 그래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소방 설비가 안 돌아가서 위기가 닥치면 쉽게 주저앉는 아이냐. 네, 충분한 소방 설비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적절한 자극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PTG,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이 더 성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위기에 닥친 아이들일수록 아이들인데 성장하려면 정서가 핵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서가 풍요로운 아이들이 위기를 겪고 넘어가는데 유리하다. 뭐 이런 연구도 요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가 보니까 이건 이제 90년대부터 밝혀지기 시작했죠. 신경망의 패턴, 발달이 이루어지는구나. 옛날에는 한 몇 세 지나면, 한 3, 4세 지나면 신경망 발달 끝나면은 변화가 없다고 봤는데 아니구나. 뉴로플라스티시티 들어보셨죠? 플라스틱 들어보셨잖아요. 플라스틱은 안 바뀌죠. 외부에서 힘을 가했다가 떼면 고스란히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반대어가 일레스틱, 탄성입니다. 탄성과 소성. 탄성은 진흙이나 점토 같은 거요. 힘을 가했다가 떼면 바뀌죠. 안 바뀌죠. 그 고무공 같은 거가 탄성이죠. 힘을 가했다면 원래대로 복원되는 게 탄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점토나 진흙 같은 거는 힘을 가했다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죠. 이것이 소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탄성이 아니라 소성이의 가설이 적용이 되어서 신경가소성 혹은 뇌가소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자극이 들어가면 뇌가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1000억 개, 연결망인 100조 개, 아 연결망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핵심은 아동 청소년기에 이 신경가소성 이론이 주는 핵심은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뇌가 가장 안 좋고요. 반복적 훈련과 몰입적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가장 뇌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네, 아이들에게 적절한 자극과 몰입을 이끌어내는 지나칠 만큼의 자극을 경험하는 아이들. 네, 감당이 돼야겠죠.
감당할 만큼의 훈련과 경험이 갖춰질수록 아이들의 뇌는 더 많이 변화합니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라리 같은 스포츠카를 몰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페라리를 몰고 자기 동네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와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달리는 아이와 나중에 뇌를 쓰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충분한 뇌를 쓰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려면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 내 아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내 아이가 잘하는 것, 그런 거를 이제 발견을 하는 게 또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인간의 뇌에 대한 요약을 조금 하면 무게가 1.4kg밖에 안 됩니다. 체중으로 보면 2%, 2.5%인데 혈액의 10배를 갖다 쓴다. 네, 제가 앞으로 돌려버렸네요. 네, 지나가면서 복습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네, 혈액의 10배를 갖다 쓴다. 왜? 멘탈과 피지컬의 총사령탑이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지구상의 인간만큼 태아 때보다 4배가 성장하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태아 때 3, 400g의 뇌가 약 12세가 되면 성인 뇌 무게 1.4kg 정도 커집니다. 유별나게 커지죠.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모델에서 얘기 드렸던 지속적으로 이런 뇌를 키워갈 때 필요한 것, 아래쪽 동물은 극히 갖지 못하고 있는 것, Who am I? 자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뇌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뇌기능을 끄집어 올리는 것이 바로 이 자의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경가소성 이론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이 브라이언 콜브라는 신경과학자가 정리한 문구인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 정리된 문구예요. 당신의 뇌는 유전자만의 산물이 아니다. 아래쪽 동물로 갈수록 유전의 영향이 큽니다. 인간으로 갈수록 유전과 환경의 조합이고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 쌓이는 경험들을 통해 조각되는 것이다. 즉 유전과 경험의 플러스로 바꾸는 거예요. 경험은 뇌의 활성을 바꾸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뇌를 시시각각 바꾸고요. 그 변화는 유전자 발현 양상을 바꾼다. 이게 요즘에 그 게놈 프로젝트 이후로 아주 이제 후생 유전학 이런 관점에서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아이도 달라집니다. 쌍둥이도 달라지죠.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왜 달라지냐고 봤더니 유전자 발현 기제라고 똑같은 유전자인데 스위치가 온이 되느냐 오프가 되느냐 온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유전자가 발현되느냐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뇌는 자극을 원하냐? 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 더 강렬한 자극, 더 적절한 자극, 아이들이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자극을 주면 유전자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행동 변화가 아이들의 뇌를 바꾼다는 거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데 가장 강렬하게 바뀌는 것은 아동 청소년기입니다.